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이제 자주 하거나 쉽게 하는 사람을 좀 손절하세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모임을 나가다 보면 어떤 특정 단어나 특정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계속 같이 가게 되면은 불이익을 주거나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동시에 이제 행동이나 습관까지 기울이면은 좋은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타인의 노력이나 자산 형성을 하는 것을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 가끔 구독자분들이 댓글 달아주실 때 막 이런 게 달려요. 자기는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옆에서 이 부분을 비하를 했다. 서울 아파트 아니면 의미도 없다. 1억 원 모아봐야 의미 없다. 이런 분들인데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타인이 하고 있는 노력이나 이제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 특히 공부나 자산 형성 이런 거에 대해서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생 별거 없다. 술이나 한잔해. 그냥 놀자. 이런 식의 대화나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이제 나락으로 끌고 가는 사람 유형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또 그걸 자각하지도 못해요. 자기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 쉬어라,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공감을 해줘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자주 하거나 쉽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나 그 사람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을 폄하하거나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 일의 노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힘들어서 어떻게 이런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만 일에 완전 잡혀 사는 것 같아, 일의 노예로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잘 풀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노력을 안 하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살면서 느끼는 게 노력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노력의 가치를 더 폄하하는 것 같아요. 삶은 반드시 정직하진 않지만 꽤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경우는 당연히 그 시작점 자체가 유리하지만 조금 불리한 시작점에서 출발한 경우에도 제대로 건전한 사고를 하고 건전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제 댓글에 52시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주 52시간제를 제도 자체를 반대하진 않아요. 억지로 근무하고 싶지 않은데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생산직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고 특히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이 포괄임금제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다만 저는 주변에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시간을 제약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노력하고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아붓는다면은 남들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말 근무가 평범한 일상처럼 돼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고 더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시간을 제한해서 휴일이나 이럴 때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은 반대로 이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말 근무가 평범한 일상처럼 살고 계신 분들은 과거에 비해 부를 축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빈부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왜 주말에도 일을 하냐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그 결과가 삶에서 보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쉽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해서 10,000원 빌려달라, 5만 원 빌려달라,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빌려달라, 50만 원만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한 금액, 그러니까 완전 큰 금액도 아니고 완전히 작은 금액도 아니 이런 금액을 그냥 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10,000원, 5만 원, 10만 원도 갑자기 쓰려고 하면 없는, 자기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아니면 향후에 월급 받으면 줄게 이러면서 이제 10,000원, 5만 원 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은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관리하지를 못하고 있는 케이스거나 할부로 뭔가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인 겁니다. 아니면 다른 데 빚이 있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10,000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자산을 축적하거나 뭔가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돈을 쉽게 부탁을 하고 쉽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돈의 가치도 모를 뿐더러 사람의 가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못 갚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점점 안 좋아질 게 거의 뻔하잖아요. 근데도 쉽게 부탁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을 쉽게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절대 쉽게는 못합니다. 뭐 정말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서 이렇게 돈을 빌려야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 말고 습관적으로 쉽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이제 손절을 하시거나 걸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주나 팔자 타령 하시는 분들 인데 인생에 자기가 살다 보면 안 풀릴 수가 있죠. 당연히 안 풀릴 수가 있는데 이때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뭐 사기를 당했거나 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불행을 겪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냥 사주 탓이나 팔자 탓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외부로 계속해서 탓을 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사주나 팔자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겁니다. 사주 팔자는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는 정해져서 나오죠. 물론 삶을 어떻게 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주팔자를 완전히 믿진 않고 뭐 재미로 궁합이나 뭐 인터넷 무료 사주 이런 거 정도는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와이프랑 얘기하는데 스몰 토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사주나 자기의 팔자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 힘들면 무속인도 찾고 그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재미로 보는 거는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모두 운이나 뭐 사주 팔자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바꾸기 어려운 것이 사주나 운이죠. 운은 말 그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시면 무의미한 거죠.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어떤 환경 조성을 하거나 노력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운이 안 좋았어. 뭐 사주가 안 좋았어. 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변에 이상한 사기꾼들만 꼬인다. 이상한 사람들만 꼬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주로 뭐냐면은 불행은 대부분 사람에 의해서 온다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런 건 천재지변이니까 다른 얘기지만 대부분의 불행은 사실 사람으로부터 오거든요. 물론 재수가 없어서 정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있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게 판명이 나거나 뭔가 자주 이상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 불행이 사실은 자신이 자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나는 집단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당했지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계속 뭐 집단을 바꾸거나 만나는 사람 풀을 바꿔보거나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않고 대부분 나는 원래 운이 없어 뭐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해서 또 점을 보거나 굿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 사주팔자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미로 보는 거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제 내 실패를 뭐 사주팔자 탓으로 하거나 운 탓으로 모두 걸 돌리면은 나의 잘못은 없고 뭔가 삶이 바뀌거나 이제 삶이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일종의 방어 기제긴 하죠. 내 잘못을 나의 탓으로 돌리는 게 사실 성숙한 사람인데 이걸 계속 외부 탓으로 돌리다 보면 인생이 별로 변화하는 게 없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거나 이런 과정이 거의 없어지게 되거든요. 물론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심신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분들이 인생이 잘 풀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불행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불행이 일종의 전염처럼 발생을 하고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표현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걸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남에게 이야기하거나 말로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사고 개념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남을 피해주거나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마인드가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고치면 사실 현재는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금은 걸러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풀이 달라지고 향후에 이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